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앉힐 것 같습니다. 이동관은 이명박 사람이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지낸 사람인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태도로 봤을 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게 14번이거든요. 벌써 14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이번도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동관이냐? 여권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은 이 특보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반발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뚝심을 갖춘 인물로 이 특보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옥죄기라고 봐야 될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논란을 빚은 건 바로 학교 폭력이었어요. 이 특보 자녀가 있었거든요. 이 자녀가 하나고를 다녔었습니다. 하나고를 다녔을 당시에 학폭을 벌였다라고 하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동관 아들이 4명을 때렸다고 해요. 근데 학폭위는 이상하게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특보가 하나고 이사장인가 교장인가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학폭위를 열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이동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동관 후보자라고 할게요. 이동관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었고 서로 치고받았다. 그리고 화해도 했었다.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 유감이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이 취재를 했거든요. 4명 중에 1명만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건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할까요? 문화일보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문화일보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치 전국을 감수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이 편향됐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방통위원장 자리가 엄청나거든요. 일단 파워가 엄청난데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BS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에 대한 허가 제어가 승인을 주관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소유의 방송사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참고로 이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잘렸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면직당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TV조선 심사 전수를 심사위원들이 낮춰 매겼는데 이거를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TV조선 반대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면직 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에 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직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에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보수 언론사에서는 딱히 사설이 없더라고요. 기사만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진보지의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나와서 언급해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사설은요. 경향신문
언론 탄압 대명사 이동관, 여론 반대 귀닫고 밀어붙일 텐가입니다. 이 특보에겐 부적절한 결격 사유와 논란이 한둘이 아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학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실세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 현직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자리로 직행하는 것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자, 이제는 방송 탄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비토 여론이 커지는 데는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당시 공영방송 내 사장, 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곳곳에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쉽게 말해서 국정원을 시켜서 MBC를 탄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경향신문 기사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경향신문이 7월 6일 날 작성한 기사입니다. MBC 장악 설계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라는 기사인데요. 이명박 정부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2010년도 3월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 이름이 뭐였냐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썼어요. 그때 홍보수석이 바로 이동관 특보잖아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 PD, 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고요. 근데 그때 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 수사 대상이 됐던 특보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임명될 것 같다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방송 탄압에 대한 움직임은 현재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이미 방송 장악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었고 KBS 말하는 거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다. 사실 방통위가 지금 정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방통위원장은 지금 공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총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지난 3월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방송 탄압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5명이 결정해야 될 사안을 3명이서 그것도 이 3명 중에 2명은 여권이죠. 여권 사람이 주도한다는 게 적절하진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 방통위원장 임명 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변칙적인 방통위 3인 체제에서 절차 논란까지 빚으며 벌이고 있는 일이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MBC 사람을 데려다 쓴 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일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이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 한호섭 국정상황실장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호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밖에 한덕수, 이주호 마찬가지로 전부 이명박 정부 때 중요 보직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MB 정부는 국정 운영 기조 또한 닮았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자유시장주의, 규제 완화, 부자 감세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경제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 수준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80%에 이르는데 귀를 닫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 명박산성을 연상케 한다. 통일부 기능과 위상 축소, 그리고 대북 강경 노선, 외고 자사고 존치와 일제고사 부활,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복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기시감이 든다.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불법 집회에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는데 MB 정부도 때법 공세를 펴다 2009년 쌍용차 강경 진압 사태를 낳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대 강보를 유지,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를 사람도 정책도 그때 그대로인 MB 정부 시즌2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언론인들도 나서서 계속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MB 시절 때처럼 언론이 탄압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